신상 샤오미 8을 사용해봤는데 기존처럼 시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러닝 모드로 바꾼 뒤 신발에 착용하면 보폭과 지면 충격까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으며 목걸이 착용 모드로 바꾸면 예쁜 액세서리로 활용이 가능하게 바뀌어서 활용도가 진심 떡상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미밴드 8 발표 행사가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좋아졌는데도 가격은 동결돼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트로 때 보여드린 3가지 모드에 더불어 게임 기능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긴 모션 트래킹 기능을 활용한 권투 따라하기 운동까지, 그러니까 전작과는 완전 다른 제품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치명적인 단점들이 꽤나 있으니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은 미밴드 8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가져온 제품은 중국 내수용 제품인데 가격의 경우 NFC 모델은 299위안, 한국 돈 약 57,000원이고요. 일반 버전은 249위안, 한국 돈 약 47,000원입니다. 새로 나온 스트랩도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99위안이고요. 한국 돈으로 약 19,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러닝 모드를 가능케 하는 액세서리는 39위안, 한국 돈으로 7,500원입니다. 단 한국에서 이 액세서리들을 사려면요, 현재 한 2배 정도 값은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알아볼 건 디자인이에요. 자, 우선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측면이 그냥 기존처럼 PC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제 코팅을 해서 마치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색상도 기존처럼 단일 색상이 아닌 2가지 색상으로 바뀌었고요. 라이트 골드와 브라이트 블랙이 있어요. 오늘 가져온 제품이 브라이트 블랙 색상입니다. 그리고 설계 자체도 바뀌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뚝 눌러서 빼는 방식을 퀵 릴리즈 설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에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게 바로 이 퀵 릴리즈인데, 이 액세서리를 카메라에 장착시켜 놓고 삼각대라든지 거치대 이런 데에 전부 고정시켜 놓으면 카메라 이동해서 촬영하기에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렇게 그냥 양쪽에 버튼만 누르면 빠지고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껴지기 때문에 카메라 여러 대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앵글을 자주 바꾸시는 분, 이런 분들에겐 필수예요. 그런데 이 퀵 릴리즈 설계가 미밴드 8에도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밴드들 탈착이 정말로 간단해지고 느낌 또한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이고요. 뺄 때도 그냥 버튼 누르고 빼면 끝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측면까지 실리콘으로 감쌌던 이런 전작 제품들보다 훨씬 탈부착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밴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이런 식의 기존 TPU 밴드들에 더해 송아지 가죽 소재로 제작된 고급스럽고 예쁜 밴드들과 에르메스 에디션 애플워치가 생각나는 더블 루프 가죽 밴드,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가죽과 스틸이 섞여있는 밴드, 마지막으로 통기성이 좋은 가죽과 천이 섞여있는 밴드까지, 이 정도면 거의 애플워치 뺨치는 정도는 아니고요, 꽤나 많이 따라온 느낌입니다. 추가로 3가지 모드를 지원한 액세서리들이 있는데요. 이게 주문이 취소돼서 아쉽게 오늘 보여드릴 순 없는데, 이 목걸이 모드를 지원한 액세서리와 짜잔, 오늘 가져온 러닝 모드를 지원하는 이 액세서리, 제가 이 액세서리들을 활용해서 해당 모드들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걸이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기능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작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높이와 너비는 2mm씩 커지고요, 두께는 2mm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밝아졌는데 기존 500니트에서 600니트로 높아져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드디어 들어간 밝기 자동 조절 기능, 이제 실내외 어디서든 환경에 맞는 밝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렇게 밝게 해놓으면요, 잘 때 눈뽕 지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는 기능인데, 전작 30Hz에서 60Hz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워졌어요. 주사율의 경우 상대적인 거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맨 왼쪽이 30Hz, 중간에 60Hz, 오른쪽이 120Hz거든요. 이런 식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확인해보시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실사용에서는 60Hz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30Hz는 솔직히 좀 답답해요. 그리고 배터리는 180mAh에서 190mAh로 소폭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AOD 끄고 기존 14일에서 16일로 늘어났습니다. 충전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충전 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어요. 근데 블루투스는 전작 5.2에서 5.1로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110가지 운동 지원에서 150가지 운동 지원을 바꿨고, 100가지 이상의 밴드 페이스에서 200개 이상의 밴드 페이스를 지원해요. 자,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새로워진 모드죠. 그중에 러닝 모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액세서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폭과 지면 충격을 알기 위함이에요. 이 액세서리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생긴 홀에 미밴드 8을 그냥 끼워 넣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어플이나 미밴드에서 이 펩을 모드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해당 부분을 눌러가지고 신발끈에 장착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장착을 끝냈고요. 이렇게 장착하신 상태에서 야외 달리기 기능을 켜시고요, 그냥 달리시면 끝입니다. 제가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빨리 감기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도 달리고 저렇게도 달리고 달리다 보면 일반적으로 손목에 착용하면 알 수가 없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페이스도 나오고요. 그 페이스보다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바로 이 케이던스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이제 RPM이고요. 달리기로 치면 걸음과 걸음 사이의 속도라고나 할까요? 뛸 때는 쫙 올라가고요, 걸을 때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촬영하느라 막 뜰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케이던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 최고값 이런 식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보면 이제 보폭을 보여주는데요. 보폭수가 디테일하게 쭈르륵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정보, 특히나 달리기를 정말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신발에 장착하지 않아도 이 케이던스는 보여주긴 하는데 아마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러닝 모드가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이 아웃도어 러닝에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설정이 있거든요. 설정을 누르시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재밌게 했던 건 바로 AI 페이서입니다. 요거를 켜시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이 아래로 내려보시면 AI 페이서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아까 설정한 설정값, 이 AI 페이서가 먼저 그 설정값에 맞춰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동그란 원인데 저 속도에 맞춰서 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멈춰있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다 보면 얘가 조금 있다가 너 늦어! 속도를 올려야 돼! 페이서 업해! 막 이런 식으로 알림도 해주고요. 혼자 달리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재밌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제품은 달리기에 굉장히 특화된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내 달리기에서도 유용하게 쓰겠지만 실외에서 자주 달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더 재밌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목걸이 모드인데요. 짜잔! 이런 식으로 목걸이 형태로 제품을 착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액세서리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액세서리가 없지만 임시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기존 마감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허접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목걸이로 착용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측면 디자인 또한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기 때문에 목걸이로 써도 될 정도로 디자인이 예쁘다. 아마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목걸이 모드도 되게 간단한데 그냥 모드를 목걸이 모드로 바꾸면 끝입니다. 얘가 지금 목걸이 모드로 바뀐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냥 단순한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걸이처럼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걸이를 사용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계는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고마운 건 뭐냐면요, AOD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목걸이 모드로 사용하면 이렇게 계속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가 빨리 달 거거든요. 그런데 AOD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두 손가락을 큰 면적으로 이렇게 대거나 그냥 이렇게 감싸기만 하면 AOD 모드로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한데 지금 디스플레이가 살짝 들어와 있어요. AOD 모드가 조금 더 드라마틱한 이걸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짠! 이런 식으로 AOD 모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걸이 모드가 되면 얘가 뭐 제껴진다고 화면이 켜지거나 이런 건 기능이 다 꺼지고요. 단순히 그냥 액세서리 용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액세서리 용도 딱 그냥 그 모양으로 대충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할지는 미지수나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죠. 이 목걸이 모드 해제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플로 해제하시거나 그냥 이렇게 한번 쓸어 올리면 이런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밀면은 목걸이 모드를 끌까요? EXIT 하면은 목걸이 모드가 풀립니다. 자, 다음은 기타 기능들인데요. 얘는 재밌는 게 이 작은 화면으로 게임도 할 수 있게 게임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우선 미 피트니스 어플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온라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게임이 여기 있네요. 프레시 앤 펀. 여기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것들을 설치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 게임이 있는데 게임 하나마다 뭐 드래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터치를 길게 해서 하는 그런 게임들이 다고요. 은근히 잘 만든 것 같은 게임이긴 하나 작은 화면에서 계속 갖고 놀기에는 아마 성인분들은 막 그렇게 자주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어린 자녀분들이나 초등학생까지는 아마 학교에서 심심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게임들입니다. 성인들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건투 따라하는 그런 기능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게 정말 신박했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정이 필요한데요. 자, 우선 아이폰을 기준으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일반 언어 여기서 차이나를 검색하시고요. 이 중국어로 세팅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언어와 지역이 중국어로 바뀌어야지만 미 피트니스 앱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 못 찾아서 한참 찾았어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데도 방법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이걸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왼손뿐만 아니라 오른손까지 인식을 해가지고요. 제가 주먹을 뻗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맞춰서 이 원 안에 들어왔을 때 왼손을 뻗거나 오른손을 뻗으면 돼요. 쭉쭉쭉 뻗어서 점수를 높이면 되는 거고 미밴드 A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박수와 칼로리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블릿과 같이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뻗는 것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훅 같은 것까지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채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 기능의 특징이에요. 영상들도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권투를 몰라도 쉽게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가 손을 멈춰도 오른손은 좀 막 인지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다시 봐도 멈췄을 때 얘가 또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왼손은 시계를 차고 있어서 인식을 그나마 잘하는 반면 오른손의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쨌든 따라하는 거에 의미가 있고 그래도 인식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정말로 유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어로 설정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쓸 때마다 설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단점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심박수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애플워치와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제가 야외에서 이제 러닝을 할 때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면서 비교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애플워치보다 이 미밴드 8의 심박수가 조금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맞아지는 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운동을 할 때도 똑같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미밴드 8의 심박수가 조금씩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 트레드밀을 아주 극도로 타더라도 기본적으로 미밴드 8의 심박수가 조금 낮았지만 결국은 어찌저찌 비슷하게 가긴 한다. 그런데 아쉬운 건 보시다시피 칼로리예요. 활동 칼로리 같은 경우에 애플워치에서 훨씬 더 높게 나오고 미밴드 8에서는 또 낮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심박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실제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제가 수면 측정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애플워치의 수면 측정이고요. 얘는 보시면 비수면, 그러니까 자지 않았던 시간이 굉장히 뭐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는데 미밴드 같은 경우에 딱 2번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딱 이 2번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플워치보다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평균 심박수까지는 알려주는데 그 이상의 기능은 없거든요. 근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보시면 심박수도 알려주고 호흡수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박수를 보게 되면 애플워치는 제 심박수가 41에서 47 bpm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미밴드는 63 bpm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얘가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애플워치가 조금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안 그래도 심박수가 평소에도 좀 낮긴 해요. 그런데 이 41에서 47 요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요거는 뭐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도 테스트할 수 있으며 일어나세요 스탠딩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이 궁금하시겠죠? 단점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미피트니스 어플 설정하실 때 중국어로 세팅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국어와 영어밖에 지원을 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영어로 바꾸려면 아이폰 설정 자체를 영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초기 설정할 때는 설정해서 영어로 바꾸고 어플을 들어가야지만 미밴드 8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바꿔도요, 아쉽게 한국어 알림은 아예 표시되지가 않아요. 네모 아이콘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심지어 렉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렉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알림 확인은 꿈을 깨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영어로 세팅하고 나서도 다시 이제 아이폰을 써야 되니까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사용하다가 어플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중국어로 바뀝니다. 자동이에요. 방금도 알림이 왔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어플에서 뭐라고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당근마켓 광고였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발 제품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세 가지 모드 사용으로 인해 전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떡상한 활용도와 다양한 스트랩과 고급진 마감으로 인해 저렴한 액세서리 느낌이 아닌 패션 용품이 됐다는 점, 그리고 더 길어진 배터리에 더해 더 밝아진 화면, 그리고 조도 센서와 60Hz의 조합, 정말 많은 게 바뀐 미밴드 8이었습니다. 한국 정발라면 정말 강추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상의 조절하면 도움 되시거나 위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이거 수업 바로 구독, 댓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교!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